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응용수리 파트에 나오는 저희들이 이제 거시속과 농도와 일량 이런 거 계산할 때 팁들이 있습니다. 그런 팁 강의 먼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는 숙지하시고 문제를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제일 잘 나오는 유형들, 거시속이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농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 문제가 있어요. 일률, 일량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문제,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확률 문제 이런 순서로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이쪽은 여러분 저희가 워낙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히 들을 만한 팁 그런 개념은 없긴 하지만요. 이쪽 영역들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굉장한 암기 정도로, 암기를 하실 정도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모든 문제를 풀 때 30초 내외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뒤쪽에서 남는 시간을 다른 데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반드시 완전히 그냥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 거시속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시간, 속력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공식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동그라미 치고 요렇게 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라는 공식이 등장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새의 트렌드는요, 시간은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대부분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공식 하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구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모든 문제 가운데 이제 거시속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또 그거 설명도 드려볼게요. 자, 거시속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직선 거리를 누군가 이렇게 오고, 누군가 가고, 누군가 같이 가고, 이제 이런 류의 유형들로 많이 나눠집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만한 팁은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획일화시킬 수는 없지만요, 이쪽 위에는 항상 거리를 적으세요, 여러분. 항상 거리. 그 다음에 요 밑쪽에는요, 시간과 속력을 적으세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갑이 5km/h로 간대. 을은 3km/h로 간대. 이렇게 적어 놓고요. 여기 길이가 근데 뭐 10km래. 했을 때 여러분이 어찌 보면요. 식을 잡을 때 5분의 10 이렇게 거꾸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거리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위에 있는데 거리 자체를 밑에다 깔아 놓으면 여러분이 식을 만들 때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귀찮음, 그런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항상 거리를 위쪽에 시간 속력을 밑에 쪽에다 잡아주시는 그런 버릇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직선 거리가 있고 거리와 시간 속력으로 계산되는 어떤 문제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가장 특화된 문제 하나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죠.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는데요,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 통과하려면 총 시간 얼마 걸립니까? 뭐 이런 문제 많이 등장하죠. 직선 운동할 때 지금 이런 거 잘 등장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네, 이 녀석이 어찌 보면 여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통과할 때 걸린 거리, 한마디로 간 거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기차가 치치치 들어가서요, 터널을 딱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기차는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차가 흔히 말하는 여기 여기 터널 맨 바깥으로 딱 나왔을 때가 기차가 통과한 걸까요? 아닙니다. 기차의 끄트머리가 여기까지 다 통과를 해야 기차는 터널을 통과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간 거리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터널을 통과하는데 1분이 걸렸다. 그러면 간 거리는 터널 길이와 뭐가 나오나요? 기차 길이의 합이 나옵니다. 맞나요? 이 문제가 가장 어찌 보면 직선거리에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시간과 속력과 거리라는 문제 통해서요, 이렇게 터널 문제 일단 처음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문제로 또 잘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직선거리에서 양쪽에서 등장을 하죠. 이렇게 양쪽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만났다, 그죠? 만났다 혹은 언제까지 뭐 몇 시간 흘렀다, 두 사이 거리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오고 있는 녀석은 두 녀석에 뭘 해주면 되나요, 여러분? 속력을 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속력이 A였고요. 이 녀석의 속력이 B였다면 전체적으로 이 전체 거리가 S였다고 가정하면요, 전체적으로 속력이 A 플러스 B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 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차피 계산하면요, T시간이 흘렀어요. T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여기 AT, 여기 BT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T 거리
BT 거리, 그 녀석을 전체 S에서 뺐을 때가 이 두 녀석의 차이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두 개를 더해줘서요. S에서 A 플러스 BT로 빼면 돼.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문제죠. 그래서 얘가 10km/h, 얘가 8km/h야. 그러면 줄어들고 있는 속도는 합쳐서 18km/h구나. 그냥 한 녀석이 18km/h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유형이요. 자,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던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어찌 보면 살짝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였냐면요. 자, 직선거리가 있는데요. A가 일로 오고 B가 일로 와요. 근데 A는 예를 들어서 뭐 10km/h였고요. B는 6km/h였어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30km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그런데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여기 C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네. C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조금 빠릅니다. 15km/h로 달릴 수 있어요. 출발하자마자부터 강아지가 C가 B한테 가요. 막 달려가요. 그럼 B도 어느 정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C랑 B랑 만나는 그 시점에 C가 다시 A한테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B한테 돌아가요. 다시 A한테 돌아가고 B한테 돌아가고 그거를 이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왔다 갔다 계속했어요. 강아지는. 그랬을 때 강아지가 움직인 총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에 기억을 쭉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C가 달린 거리는 그랬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말이 되나요? 구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못 구합니다. 왜 못 구할까요? 만날 때까지 거리는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또 돌아가, 다시 돌아가. 계속 그걸 무한 반복한대요. 도착할 때까지. 얘네 둘이 만날 때까지. 어제 문제가 살짝 뭐랄까요? 조금 기발했어요. 이건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요. C는 계속 달린다. 요게 풀이하는 겁니다. C는 계속 달려요. 언제까지요? A랑 B가 만날 때까지. 그죠? 그러면 A랑 B가 만날 때까지인데, 여기 좀, 이런 계산이 조금 힘들어지네요. 여기 5라고 잡을게요. 네. 그러면, 자, 얘네 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몇 시간 후인가요? 둘이 합쳐서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15km씩 어찌 보면 상쇄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30km를 가려면 2시간 동안 둘 다 달려야 되겠죠. 그러면 2시간 후에 A랑 B가 서로 만납니다. 근데 그때까지 강아지는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가 달린 뭐가 나오나요? 시간 곱해주는 거죠. 2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했을 때 총 30km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달린 거리는 총 30km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참고 삼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속에서 그나마 또 잘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젠 직선 유형을 벗어나서요. 원형이 있어요. 원형 둘레에서 호수라고 굉장히 많이 문제가 나옵니다. 호수에서 한 사람이 일로 갈 때가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부다수의 문제가 뭐로 나냐면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만났다.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한 사람이 따라잡았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일 때는요. 이쪽이 A km/h, 이쪽이 B km/h라면요. 여기 전체를 S km라고 가정할게요. 둘레를요. 이럴 때는요. 만났다. 이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이때 만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 거리 몰라요. S1. 요 거리 몰라요. S2라고 가정했다고 하면요. 여기서 갈 때 걸린 A분의 S1, B분의 S2 이렇게 나올 테고요. 두 녀석이 뭐라고 나와야 되냐요? 뭐 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여러분 요 식으로 가진 않고요. 요 녀석은요. 어떻게 가냐면 자, 이 녀석이 간 시간을 t라고 놓죠. t시간 후에 만났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t시간 후에 만났다 그러면 이 녀석이 간 거리는 at가 돼요. 이 녀석이 간 거리도 bt가 되죠. 그래서 at 더하기 bt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전체 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두 개가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a 플러스 b에 t가 곱해지고 s가 나올 겁니다. 이때 t는 a 플러스 b분의 s라는 식이 등장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S시간 후에 만나게 됩니다. 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5km/h, 3km/h로 전체 몇을 달릴까요? 80km짜리 어떤 원을 돌았다 했을 때 서로 만났다면 몇 시간 동안 달렸겠는가? 이렇게 나왔다면 두 녀석을 더해버리는 겁니다. 8로 80을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8분의 80 나오니까 10시간 후에 만났어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같은 방향일 때는요. 다른 방향일 때는 지금 여러분 보셨지만 더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갔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 빨리 달린 사람이요. 한 바퀴를 더 돌아와서 늦게 달린 사람이 이만큼 갔을 때까지 쫓아가서 결국 뒤에서 쫓아다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달린 사람이 늦게 달린 사람보다 한 바퀴를 더 돌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T시간 후에 만났다고 가정한다면 AT가요. BT, 느린 사람이 T시간 동안 간 거리보다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돼요. 그럼 이 식이 여러분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A랑 B를 빼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간단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T는 A-B분의 S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하죠. 여기랑 뭐가 다른가요? 지금 지저분하게 문자로 등장은 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일 때는 A랑 B를 빼게끔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른 방향일 때는 A랑 B를 더하게끔 나오게 되는구나. 그게 시간이구나. 만난 시간이구나. 이렇게 공식화를 좀 시켜두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거시속. 네,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 놓고요. 거시속에 그나마 또 잘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 그게 있어요. 또 물 흐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설명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거리가 Skm가 있는데요. 배가 있습니다. 근데 배가 있는데 여기는 유속이 있어요. 유속. 그래서 배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할 때는 이 유속에다가 V라는 속도가 있었는데 이 유속이 A였으면 올라갈 때는 V 빼기 A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하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내려올 때는요. 유속에 뭘 받죠? 여러분? 도움을 받아요. 그 속도가 V짜리 배였다면 내려올 때는 V 플러스 A분의 S라고 잡는 또 그런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시간 구하는 공식 자체가 하나는 간섭이 일어나서 빼지고 하나는 중첩이 일어나서 더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속도가 10km/h인데요. 유속이 3km/h로 계속 흐르고 있대요. 밑으로. 그럼 얘는 거슬러 올라갈 때는 7km/h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올 때는 13km/h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까지.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맨 먼저 왜 설명을 드렸냐면요. 여기는 거의 팁 같은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흔히 말하는 문제풀이 방법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요. 거시속 문제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시속 문제는 피하셔야 돼요. 피하고 마지막에 등장, 마지막에 접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시속 문제를 여러분 처음부터 꼼꼼히 다 잡고 가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오버되니까 그 문제는 잠깐 버리시고요. 네, 잠깐 버리셔야 돼요. 거시속은 살짝 뒤쪽에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걸 다 풀고 그 다음에 거시속 문제 돌아와서 푸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있다, 너무 난 괜찮아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뒤로 패스하셨다가 나머지를 여유롭게 풀고 마지막에 도전하셔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일단 거시속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농도입니다. 지금 이 팁 강의를 시작하는 거의 주된 이유도 여러분 농도고요. 농도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해요. 자, 농도라는 거는요.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으로 하자면요. 자, 소금 플러스 물분에 위에 소금이 올라가고 곱하기 100이 진행이 되죠. 이렇게. 그쵸? 그런데 지금 요 틀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요새는요. 소금은 이라고 바꾸죠. 네. 소금은 바꿉니다. 요거로 바꿔요. 얘는 하고 바꾸니까 얘가 여기다가 곱해져야 되고 얘는 여기다가 나눠져야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적힙니다. 100분의 네,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유형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등장해도 여러분 소금물 공식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소금물이든 2, 3초 내에 풀 수 있습니다. 빠른 건 10초 내에도 풀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적용되나 한번 보죠. 자, 일반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금물 유형은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4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네, 요 유형이 나옵니다. 소금물 플러스 소금물이에요. 어떻게 푸나 한번 보죠. 자, 여기 소금물이 여러분 만약에 뭐 100g이 있었어요. 100g에 10%, 여기는 100g에 20%라고 한번 해보죠. 두 개를 섞었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몇 g이 되죠, 여러분? 네, 200g이 될 거고 몇 %가 될까요? 센스가 있으면 조금 알 거예요, 여러분. 10%와 20%가 중간 단계로 되겠죠. 물은 더 많아져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지만 퍼센트는 딱 중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라고 나오는 게 흔히 말하는 센스입니다. 근데 이걸 계산으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 요거죠. 자, 볼게요.
제가 여기다 소금을 쪼르륵 넣었어요. 100g에 10%를 만들려고 물 90 몇 그램 혹은 80 몇 그램에 소금을 이렇게 넣었어요. 실제로는 물 90g에 소금 10g을 넣어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소금을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도 20%를 만들려고 소금을 넣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손을 부시적 했던 그 그램 수가요. 섞었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200g에 15%를 만들려면 또 물 몇 g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부시적 했던 요 양이요. 여기에 들어간 소금의 양 더하기 여기에 들어간 소금의 양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소금의 양과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소금이라는 공식을 쓸 건데요. 식을 잘 보세요. 자, 여기는요. 100분의 10% 곱하기 소금물이 100g이었어요. 여기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20% 곱하기 소금물 100g이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15% 곱하기 200g이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쓴 요식은요. 공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식. 맨날 해야 되는 거 귀찮아서 하기 싫은 건데 뭐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이때 양변에 몇을 곱해버리냐면요. 예, 여러분 지워주기 좋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지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소금 물에 125g, 뭐 75g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는 4분의 3 이렇게 바꿀 건가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공식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양변에 100만 곱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분모에 여기 100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을 다 곱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얘 여러분 농도였거든요. 얘는 g이었거든요. 10%와 100g이 뭐가 돼요? 곱하기가 돼요. 어라? 여기도 보세요. 100을 지어줬기 때문에 20%와 100g이 곱하기가 돼요. 어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5%와 200g이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이 얼마나 간단해진지 한번 보세요. 농도 풀라고 했을 때 했었는데요, 여러분. 네, 쉽게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지우고 다시 쓸게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얘네 둘의 곱이 나와요. 1000 나오죠, 이렇게. 얘네 둘의 곱이 나와요. 2000. 얘를 만약에 몰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X%였고 200g이다. 그러면 200X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3000은 200X랍니다. 그러면 X는 15%라고 금방 나오죠.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공식화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진상의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계산은 쉬워야 되니까요. 네. 100g의 23%와 네, 귀찮아도 좀 네. 50g이면 괜찮으려나요? 네.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100으로 바꿀게요. 200g으로 바꿀게요. 네. 200g에 뭐 한 10%라고 잡을까요? 네, 두 개 합쳤다고 합시다.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쳤으니까 300g의 X%가 되어 있겠네 라고 판단이 가능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그 몇이 나오죠? 두 개를 곱하니까 2300이 나오고요. 여기서 두 개를 곱하니까 2000이 나옵니다. 그죠? 두 개 더하면 4300이 나오죠. 그쵸? 4300이 300X라는 문제로 풀리게 돼요. 그래서 00 지워지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지저분한 값이 나오긴 하네요. 14.3333 뭐 이런 퍼센트가 나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이렇게 비커화 시켰을 때 소금물 더하기 소금물 문제는 얼마든지 금방 풀 수 있는 영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영역은요. 자, 소금물에서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요. 소금물에 100g에 예를 들어서 10%짜리가 또 있다고 해보죠. 소금물에다가 물을 첨가시킵니다. 물만 넣어요. 물만. 자, 그럼 물을 넣을 테니 물을 100g을 한번 넣어볼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은 몇 퍼센트죠, 여러분? 농도로 따지면 0%입니다. 그래서 0%를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이렇게 따졌다면 100g, 100g 섞었으니까 여러분 200g은 되겠죠. 200g은 될 테고 10%와 0%인데 여기 몇 퍼센트인지 난 모르겠네요. X%라고 잡아보죠. 그러면 아까랑 여러분 똑같은 계산입니다. 공식이 여러분 얘 다르면 그렇게 흔히 말하는 쉬운 공식은 아니죠. 다 똑같아요. 이거 계산하면 여러분 얼마죠? 네, 1000입니다. 여기 계산하면 얼마죠? 0이에요. 여기 계산하면요, 200X입니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물 첨가를 했다? 아예 순수한 물을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0%짜리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X가 몇 퍼센트가 나오나요? 5% 이렇게 금방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요거 이해하셨으면 요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쉬울 겁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물 첨가는 0%짜리를 넣는 거구나.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세 번째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네, 100g에 10%짜리가 있는데요. 여기는요, 물을 50g을 증발시켰대요. 근데 여러분,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을 갖고 올라가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맹물 50g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소금 하나도 없이. 소금은 하나도 못 갖고 가고요. 그럼 소금물 플러스 얘는 어떤 녀석이라고 보면 되냐면, 물 증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요. 네. 100g에서 50g 빼니까 50g이 나오겠죠. 50g의 X%입니다. 라고 잡았다면 얘도 아까랑 똑같은 식이 적용돼요. 얘네들이 곱하라 그랬죠. 네. 1000 더하기 얘네들이 곱하라 그랬어요. 0은 얘네들이 곱하라 그랬으니까 50X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워지면요. X는 20%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문제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인데요. 네 번째 영역도 여러분 비슷하게 잡을게요. 100g에 10%짜리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번엔 뭘 넣냐면요. 생소금을 넣습니다. 생소금. 소금물에다가 생소금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 전체 150g에 몇 퍼센트 되겠냐? 뭐 이런 문제겠죠. 자, 중요한 게 생소금은 여러분 몇 %짜리 농도를 갖고 있을까요? 생소금입니다. 네. 100%짜리 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할 때 얘랑 얘랑 곱하라 그랬죠? 네, 1000. 얘랑 얘랑 곱하라 그랬죠? 5000. 얘랑 얘랑 곱하라는 소리입니다. 150x. 그럼 6000은 150x니까 감사하게 x는 4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소금물 유형을 여러분 네 가지로 구분을 짓고요. 네 가지 유형 다 이렇게 비커를 만들고 비커에서 얘네들이 곱, 얘네들의 곱 더한 것은 결과로 나온 얘네들의 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중간에 만약에 얘네들이 미지수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금물 100g에 10%짜리에다가 물 몇 g을 증발시켰더니 뭐 5% 소금물 뭐 몇 %가 되는 게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요. 이런 데도 여러분 미지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어차피 보면 뭐 빈칸 채워 넣기 정도니까요. 여기 미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미지수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이걸 구하세요.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한 것은 얘네들이 곱한 거랑 같다. 식 하나 나오고 미지수 한 개 나오니까 분명히 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제가 그러면 완전 짬뽕인 문제를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다 풀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100g에 10%짜리 소금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200g에 5%짜리 소금물을 섞었어. 그리고 나서 물을 100g을 첨가시켰습니다. 그죠? 물은 빵 %죠. 이걸 여러분 글로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글로 100g 소금물에 100g 10% 소금물이 있었다. 거기에 200g 5% 소금물을 섞었다. 그 후 100g 물을 물을 첨가시킨 후,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생소금 50g을 넣었다. 그 후 물을 또 증발시켰다. 50g 증발시켰다고 가정해 보죠. 뭐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뭐 이런 문제가 등장했다고 해보죠. 몇 개가 섞여 있나요? 여태까지 나온 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3개 섞여 있는, 4개 섞여 있는, 5개 섞여 있는, 이거 2번 반복하든 정말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다 이런 식으로 적고 나서요. 계산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100g, 200g, 100g 총 400g에 50g 더해졌고 50g 빼졌으니까 얘들은 삭제될 거고 전체 그램 수는 여러분 400g이에요. 400g에 여기 X% 모르는 결론이라고 따져보죠. 식은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두 개 곱하라 그랬죠? 1000, 두 개 곱하라 그랬어요. 1000, 두 개 곱하라 그랬고요. 0, 두 개 곱하라 그랬어요. 5000 더하기 0은 400x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7000은 400x라고 나오네요. 그죠? 요렇게. 그럼 00 두 개, 00 두 개 지어주면서 4랑 또 나눠주면요. 2분의 35, 한마디로 17.5%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저분한 녀석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비커로만 바꾸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낌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 조금 빨리 풀다 보면요. 네. 조금 빨리 풀다 보면 여러분이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요. 비커도 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얘는 이거 두 개 곱하니까 몇 하고 이거 두 개 곱하니까 몇 개 더하기 이거 얘가 몇 이런 식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10초, 20초 내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매번
소금은 몇 분의 몇이니까 이쪽 소금 구하고 이쪽 소금 구하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여러분 절대 시간 내에 못 풀고 시간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시간을 소비하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제가 알려주신 요 형태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소금물은 항상 비커 형태로 바꿔놓고 위아래 곱, 위아래 곱, 위아래 곱이 결론의 위아래 곱과 같다. 근데 좀 자신이 붙으면 비커도 그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계산 가능한 식이 한 줄이 짠 하고 등장할 겁니다. 그 단계가 되면 여러분 마스터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일량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 개념인 일량입니다. 자, 1인데요. 그냥 흔히 말해서 일량이라고 1이라고 해볼게요. 1인데 여태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배워왔었냐면 뭐 A는 5일 걸린다. B는 8일 걸린다. 그래주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은 여태까지 전부 다 네, 어떻게 접근을 했었죠? 아, 그러면 A는 하루에 5분의 1을 끝내는군요. B는 하루에 8분의 1을 끝내는군요. 아, 물론 맞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뭘 봤냐면 1의 총량을 1로 봤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1의 전체량, 네, 어떤 1의 전체량을 여러분은 1로 놨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맨날 이런 분수를 써야 됐던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살짝 고쳐보세요. 어떻게 고치냐면, 자, 꼭 공배수만 올 수 있는, 아니, 꼭 최소 공배수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있는 수들이 있죠, 여러분. 그냥 주어져 있는 수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 수들의 최소 공배수로 모든 문제를, 네, 모든 일의 전체량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5일하고 8일이 있다면요, 여러분, 5하고 8의 최소 공배수는 40이죠. 40의 배수들로 여러분이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40이라고 보던지요, 80이라고 보던지요, 120이라고 보던지요. 이건 여러분 자유예요. 하지만 이 녀석 두 개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 정도로 놔주면 여러분이 문제를 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나 한번 보죠. 어떤 일을 맞추는데 A는 5일 걸리고 B는 8일이 걸린대요. 근데 둘이 같이 일하고 싶어요. 같이 일하면 며칠 걸리겠나요? 만약 이게 문제였다면, 자, 전체 일을 여러분 얘랑 얘의 최소 공배수인 40으로 놨죠. 1로 놓지 않고요. 40개라고 놔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편해질 겁니다. 아, 어떤 일은 40개만 만들면 된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뭘로 바꾸냐면 각각의 능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A는 이 일을 하는데 5일이 걸린대요. 그러면 A는 하루에 8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라고 판단이 가능할 거고요. B는 하루에 5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동시에 일을 한대요. 혹은 A 혼자 뭐 이틀 일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A, B랑 같이 일한대요. 뭐 이렇게 변화무쌍한 문제들이 등장할 텐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합치면 하루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13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개를 다 만들려면 13개로 나눠주면 되겠죠. 하루에 13개씩 만들 수 있는 애들이니까요. 한 3점 몇 일 걸릴 겁니다. 최소 4일이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거고요. 혹여나 A가 이틀을 일했습니다. 그랬어요. 이틀을 먼저 자기 혼자 일하고 나머지는 A랑 B랑 같이 일했답니다. 뭐 같이 일한 시간을 구하세요? 괜찮죠? 이틀 먼저 일했다 그러면 16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전체 일의 개수가 24개만 만들면 되는구나. 24개를 만드는데 하루에 13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일량은요, 여러분 항상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모든 문제가 좀 깔끔하게 풀려요. 분해로 갈 땐 여러분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들이 많아요. 귀찮은 문제도 많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또 한 문제를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수조가 있었고요. 자, A 수조에는요, 4시간이 걸린대요. 수도꼭지가 있었는데요. 요 꽉 채우려면 4시간 걸린대요. 그 다음에 얘로 꽉 채우려면 8시간이 걸린다고 해보죠. 얘를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배수구가 있어요. C 배수구. 물이 꽉 차 있는 거를 6시간이면 다 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등장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등장했었어요. 여기 절반을 채워놨다. 절반을 채워놓은 후 A랑 B랑 C를 동시에 다 열었다. 했을 때 언제 꽉 차겠는가. 이런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 각각 4시간, 8시간, 6시간 만에 1을 끝낸다라는 그런 개념만 나와 있어요. 전체 1의 량이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4랑 8의 6의 최소 공배수, 8하고 6의 최소 공배수니까 한 24 정도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24. 통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흔히 말하는, 이럴 리는 없지만요. 그냥 24리터 정도로 잡아볼게요. 조그만 통이라고 잡고요. 24리터짜리 어떤 통 용기가 있습니다. 수조가 있어요. 근데 A를요, 여러분, 뭘로 바꿔치기 하냐면, 능력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얘를 꽉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얘는, 1시간에 6리터를 채울 수 있는 녀석이구나.
B는요, 1시간에 3리터를 채울 수 있는 녀석인 거죠. 8시간 걸려서 꽉 채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C는 꽉 채워 있는 걸 다 빼는데 6시간이 걸린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4리터 퍼 시간을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총 24리터에서 반이 차 있으니까 일단 12리터가 차 있거든요. 그러면 이 12리터를, 나머지 12리터를 언제, 지금 얘를 동시에 작용시키면서 언제 채울 수 있느냐, 요걸 묻는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아, 그럼 12리터를 얘네들을 다 엽니다, 여러분. 그러면 9가 들어오고 4가 빠져나가죠. 9가 들어오고 4가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으로 1시간당 5씩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네. 요거 계산해주면요, 2.4C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후에는 꽉 찰 겁니다. 이런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굉장히 1과 1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 전체 최소 공배수의 개념으로 가져서 그걸로 모든 거에 흔히 말하는 능력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몇 분의 1,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지겹거든요. 힘들고.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를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요. 시계는요, 여러분, 네, 흔히 말하는 시계, 흔히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 이게 2시에서 3시 사이에 2시,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만나는 그 시간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주를 이루고요.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다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돼 있을 때, 180도를 이룰 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는데 같진 않고 반대쪽으로 있을 때,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시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모든 녀석의 어찌 보면 각도에 대한 개념과 그런 계산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빨리 풀려면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공식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문제 이렇게 등장했다고 해볼게요. 2시와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구하세요 그랬어. 일치 시각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보기가 1, 2, 3, 4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 공식을 외워놓으면 금방 2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2시에 해당하는 그 공식을 대입하면요. 그런 사람과 2시, 3시 사이? 그럼 나 각도 다 계산해야지. 따로따로 또 처음부터 하려는 그 사람과 시간 차이가 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주어져 있는 이런 응용계산 파트의 문제들은 모두 다예요. 시간만 충분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고 시간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압박감을 느끼는 가운데서 이제 빨리 풀어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요. 이런 건 외워주면 참 좋겠죠, 여러분.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빨리 체크하고 다음 문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거 계산하고 막 앉아있는데 여러분은 외웠다면 빨리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쪽은 여러분 외워두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외워두는 게 좋을 거예요. 공식으로 다 되는 거니까요. 일치하는 시각을 구해 볼게요, 여러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계가 있겠죠, 여러분? 자, 일단 2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2시부터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 그러면 시침이 천천히 갈 거고 분침은 퍽퍽퍽 가겠죠, 이렇게. 그럼 대략적으로 2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를 구하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12시에서 1시 사이는 언제 만나겠냐, 1시에서 2시 사이는 언제 만나겠냐, 요걸 판단해 보라는 소리죠. 공식화를 시켜서요. 자, 일단 중요한 걸 보면요. 시침은요, 여러분, 1분당 몇 도씩을 갈까요? 60분당, 여러분 얘는 30도밖에 못 움직여요. 여기서 여기가 여러분 30도거든요. 1시간이 지날 때 30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30도 퍼 60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약분이 쓱쓱 대주면요, 2분의 1도 퍼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1분당 2분의 1도씩 움직이는구나, 0.5도씩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분침은요, 여러분. 1시간에 몇 도를 돌죠? 1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버려요. 그럼 360도를 돈다는 소리입니다. 네, 360도를 60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분당 6도 퍼 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이 퍼는요, 나눴다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네, 이거랑 똑같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6도 퍼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분당 6도씩 퍽퍽퍽퍽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랬을 때, 2시에서 3시 사이에 흔히 말하는 겹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2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시침은 몇 도를 갖고 시작하나요? 60도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도니까 이미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보자면요, 60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애예요. 그래서 60도 플러스 0.5x라고 해보죠. x분 후에 시침의 각도입니다.
x분이 흘렀을 때 1분당 0.5도씩 움직이니까 x분 후면 0.5x를 움직였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요만큼 더 움직였을 거예요. 그 녀석이랑 자 분침은요 6도씩 팍팍팍 움직여요. 6x랑 같은 시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어차피 이 문제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서요. 여기를 뭘로 볼 수 있는 거죠? 30도 곱하기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2시에서 3시 사이에 만날 때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2 넣으면 되는 거고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0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6시에서 7시 사이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6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30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요건 시간에 해당하는 그 n이에요. 더하기 0.5x인데 0.5가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넘어가면 5.5x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x를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x는 5.5분의 30n이라고 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5로 나눠줄게요. 일단 10을 곱해서 55분의 300으로 바꿔버리고요. 5로 나눠주면 11분의 60n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양변을 5 나눈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얘가 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분. 그럼 이제 문제를 바꿔보죠. 여러분 이걸 외워주세요. 11분의 60n을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몇 분에 언제 일치하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넣어주면 된다고요? 네, 2만 넣어주면 돼요. 2시, 3시 사이니까 2시에 나오는 그 분이겠지. 하면 여기다 2를 넣어주면요. 뭐가 나오죠? 11분의 120이 나옵니다. 맞나요? 네. 11분의 120분. 2시 11분의 120분에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만약에 문제가 5시, 6시였다고 바꿔보죠. 5시, 6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 일치하는 시각을 구해보세요. 그랬으면 여기다가 여러분 5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 시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1분의 300분이구나. 나눠주면 네. 5시 11분의 300분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여러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안 외우지 마시고 요거 그냥 딱 한 번에 외우시면서 해석을 해버리면 될 겁니다. 이거 시침과 분침이 일치해요. 네, 11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유치하게 외우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1분에 1시간 60분이지 하고 n시간 곱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더라. 그래주면 외워만 주신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자, 요렇게 하면요. 여러분 일반적인 응용수리에 나오는 많은 녀석들을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본 개념이 될 거고요. 이 팁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굉장히 빨리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계산도 늦어지고 좀 늦어져요. 저도 모든 풀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보는데 지장 없게끔 먼저 이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